안녕하세요, 이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만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일단 저는 일을 잘하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회사 말고도 밖에 나와서 잘 쓰면은 좀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잠, 그리고 그 다음이 일이잖아요. 일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크기 때문에 행복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든지 잘할 때 재미가 있더라고요. 우리가 어쨌거나 이왕 태어난 거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. 그렇다면은 이 일을 잘하는 능력을 알게 되고 일을 잘하게 된다는 게 삶에서 굉장히 큰 행복을 기본값으로 안고 가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가 8년 차가 됐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을 예전보다 훨씬 잘하게 됐어요.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기도 했고. 그런데 일을 하는 게 훨씬 재밌어져요. 진짜 신기한 게 저는 회사 계속 다니거나 일을 계속하면 사람이 피폐해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점점 더 잘하게 되고 내 전문성이 생기게 되면서 게임으로 치자면 내가 레벨이 높아지면 처음에는 힘들게 잡았던 슬라임도 되게 그냥 한 방에 쉽게 한 자리에서 막 10마리 죽일 수 있고 이렇잖아요. 그렇게 나만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네, 저는 일을 잘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잘러들을 많이 봤는데요. 제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어요. 근데 디자이너만 한 11명, 12명 이 정도 됐거든요. 근데 그런 조직이 잘 없어요. 보통은 인하우스에서 디자이너가 한두 명 있거나 아니면은 디자이너가 4, 5명인 에이전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중견기업에 인하우스 디자인을 하는 조직으로 따로 나와 있었던 회사여서 디자인을 잘하는 선배들과 동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본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직전에 다녔던 회사가 대기업이었어요. 그 대기업에서 저희 팀에도 이제 디자이너가 많이 있었죠. 거기는 한 8, 9명 있었는데 디자인하는 분들한테도 배울 게 많았고 무엇보다도 유관 부서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협업을 했거든요. 그 협업을 하면서 만난 일잘러들이 진짜 많았다. 그러면은 이현은 일잘러였는가?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회사 다닐 때는 일잘러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왜냐면 항상 동태의 눈으로 다녔거든요. 그랬는데 저는 퇴사하고 나서 일잘러가 된 케이스거든요. 그리고 진짜로 제 개인 사업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것저것 제 일 하면서는 일 잘한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후천적 일잘러가 된 것이고 또 일잘러를 많이 받고 해서 그 사람들의 약간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. 제가 일을 막 엄청 못하면 이런 거 발견하기도 힘들잖아요. 어쨌거나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요. 첫 번째 포인트로는 과하지 않아요.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뭐를 해도 과하게 하지 않거든요. 근데 받아보면 항상 기대 이상이야.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? 뭔가 디자인을 요청을 했어.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네 하면서 해왔는데 그게 힘이 빡 들어가고 엄청 성실하게 했고 이 사람이 막 밤을 샌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아, 이 사람이 이걸 해왔네. 그래서 딱 뜯어보면은 오씨 깔끔하잖아. 되게 잘했잖아. 이런 인상을 줘요.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수영을 할 때도 그렇고 힘 조절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.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보기에도 좀 불편해요. 반면에 힘이 너무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끄는 힘이 없어요. 그 완급을 조절하는 거. 그게 저는 일할 때 낭비를 되게 줄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을 누군가에게 이제 시킬 일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열심히를 강요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제가 제 동생한테 어떤 거 정리하고 이런 일을 맡긴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밤새서 작업을 한다는 걸 알아요. 근데 그거를 터치하지 않는 거야. 얘는 뭐 이때 효율적으로 잘 할 테니까.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도 아,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잘할 수 있겠지. 자기의 완급 조절을 할 수 있겠지. 하는 환경으로 사람한테 일을 부탁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다들 평소보다 일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시간에 자기의 효율을 잘 찾는 거.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좀 담백하게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담백한 일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부담이 없어요. 이 사람이랑 일하면 무겁지 않다. 부담스럽지 않다.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해온다.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일도 더 많이 들어오겠죠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한을 진짜 잘 지켜요. 근데 그 기한을 잘 지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유가 있는 느낌?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메일을 줬어. 근데 이게 막 빠듯하게 막 하면서 준 느낌이 아니라
이거 이렇게 넉넉하게 해놓은 거 그냥 딱 메일로 정시에 보내는 느낌?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느낌이 느껴지는 그 여유 있는 일잘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근데 내가 여유 있게 일하기에는 저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많이 미숙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좀 일찍 했거든요. 아니면 미리 하거나. 근데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한은 무조건 당연히 잘 지키는 거고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여유가 느껴져, 보여. 그런 게 정말 특징이었고,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자료 조사를 진짜 잘합니다. 그게 저는 뭐 이런 디자인 계열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되게 잘하거든요. 그래서 뭐 하나를 시켜도 자기가 먼저 좀 다양하게 찾아봐요. 그래서 이게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해서 거기서 좀 제일 괜찮은 사례를 자기가 찾아서 그걸 좀 적용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무조건 다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막 다 해가면서 할 시간이 없어요. 내가 부딪히기보다는 남들이 부딪혀 놓은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사례로 조금 접목을 다양하게 잘 시켜보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제 업무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디자인 할 때도 리서치를 진짜 잘해와요.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안목이랑 수준이 보여요. 디자인을 할 때 이제 레퍼런스를 각자 수집을 하는데, 근데 그 레퍼런스를 잘 찾는다. 그게 이제 정말 여러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이제 잘 적용한 게 저는 드로우 앤드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앤드류님 보면은 항상 영상에서 어떤 예시들을 들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한 그 예시들이나 그 사람이 곁에 두는 그 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질이 높거든요. 그래서 진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보 하나를 얻더라도 자기만의 경로로 되게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. 이런 거를 깨달았고, 그리고 이것도 정말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요. 대체적으로 좀 게으릅니다. 사실은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. 왜냐면은 이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힘을 다 줘서 할 수가 없는 거야. 왜냐면은 이걸 빨리 끝내고 나는 쉬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사실 적어두고 그 사람들 특징으로 이 리스트를 만든 거거든요. 근데 그 리스트에 있는 애들이 다 하나같이 똑똑한데 게으른 타입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최대 효율을 이끌어내서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어떤 기사인가 칼럼에서 게으른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떤 임무를 처리하게 냅뒀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게 좀 게으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거를 하고 빨리 누워 있어야 되니까, 쉬어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의 성실함을 큰 무기로 삼았는데 이제는 맨날 성실하지는 않으려고 해요. 너무 성실하게만 하다 보면은 효율을 놓치기도 하고 큰 그림을 못 보기도 하고 그냥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세워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내 몸으로 다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은 똑똑한 게으름뱅이가 될 필요가 있다.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했고,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. 이유는 모르겠는데 디자이너들이었는데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제가 4명을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좀 다 말랐었어요. 그게 이제 그냥 제가 꼽아낸 공통점이에요. 어떻게 말랐냐면 그냥 미용적으로 마른 게 아니라 약간 이거 괜찮으신가? 할 정도로 마른 사람들이었거든요. 그 말은 즉슨 제가 말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예민한 성격이어서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는? 근데 그 사람들 같이 식사해보고 이러면은 밥 다 진짜 잘 먹거든요. 근데 살이 안 쪄. 왜냐면은 평소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예민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 특징이라서 넣어봤어요. 물론 뭐 살집이 있다고 해도 일을 잘할 수 있겠죠. 근데 되게 많이 마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을 좀 잘하는 것 같더라.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고요.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인데 항상 정확하게 해요. 말을 모호하게 하지도 않고 메일을 진짜 잘 씁니다. 왜냐면은 그 증거 남기기의 기본이 메일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메일을 진짜 제대로 잘 쓰게 된 다음부터 일잘러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 메일 내에서도 어떤 항목, 그 사람한테 전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그 사람한테 요청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그 기한까지 다 싹 적어놨어.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 기본이에요. 완전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완전 기본 같은 느낌?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왜 빠졌지?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정말 엄마 같은 느낌이야. 찾아보면 다 있어 하는 느낌으로 일을 애초에 그렇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일을 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고 저도 많이 배웠죠. 그런 게 있었고,
또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. 과하게 하지 않는다고.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일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.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고?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심플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단순하게 핵심을 짚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그 똑똑한데 게으른 것과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. 이거를 복잡하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어떤 복잡한 일을 받아도 자기 체계를 세워놓고 그거를 소화해내서 그 아웃풋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은 이쯤에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. 그 일을 잘한다는 게 뭔데요? 정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진다.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준인 것 같거든요.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 다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말하는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나 관계 챙기는 것도 원만한 사람들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기캐가 되는 거죠.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해.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딱딱하지 않아요. 그 사람이랑 일을 할 때 뭔가 타협이 항상 가능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느낌? 그래서 일을 하나 맡겨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? 하면은 이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.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은 근데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.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거는 그 대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을 낼 때도 여유가 있어요. 이런 대안이 있지만 지금 낸 게 베스트일걸? 무슨 그 다음 대안이 좋았으면 그거를 시안으로 냈겠지. 근데 자기 기준을 갖고 이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. 이것도 있고 이것도 됩니다. 그게 다 그 사람의 선택인 거잖아요. 뭔가 된다고 한 대안도 그 사람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결국 그런 디자인 시안이 나온다든가 일이 진행되거나 하거든요. 그래서 조직에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것도 진짜 공통적인 특징인데 옷을 깔끔하게 입습니다. 이게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 같아요. 잘 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막 화려하게 입으라는 것도 아니에요. 자기가 하는 일에 맞게 깔끔하게 입거든요. 제가 디자이너인 동료들을 많이 봤잖아요. 근데 다들 튀지 않으면서도 정말 자기 개성 다 드러내게 깔끔하게 예쁘게 디자이너처럼 옷을 잘 입었어요. 너무 편견 아니에요?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꼽은 사람들 특징이니까 편견이 맞죠. 근데 자기 TPO라고 해야 되나? 그럼 자기가 하는 일에 맞는 자기의 가장 어울리는 복장을 한 사람이 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일을 잘하고 싶으니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거겠죠? 그렇다면은 옷 하나도 뭔가 내 직업과 직장 그 상황에 맞게 잘 입는 거 이거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 말은 즉 그 일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. 그러면 사실 일을 잘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일지도 몰라요.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. 그게 아니면 아무리 제가 아까 말한 일잘러들이 다른 일 한다고 해도 웬만큼 잘하시겠지만 엄청 잘하긴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을 잘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은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고 싶어하는 일들이에요.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잘러가 되려면 애초에 내가 일잘러가 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.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. 그냥 내가 관심도 없는 일을 잘하게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. 그리고 이거는 뭐 번외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. 다들 틈만 나면은 여행 가려고 항상 장기로 해외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이었어. 자기만의 마음속의 꿍꿍이와 꿈을 항상 품고 있는 사람들.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굉장히 집중해서 잘 하더라고요. 아무튼 뭐 요약을 굳이 하자면요. 일잘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내가 일잘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특징들이 본인이 다 해당이 거의 다 될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정말 효율적으로 과하지 않게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나만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거. 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영상 보고 좀 공감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보면서 어떤 일잘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